자, 페이지 191이요. 페이지 191 상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요. 여러분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요. 다른 것들은 공부를 하면 더 헷갈리니까요. 일단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넘어가고 상가 임대차만 이제 틀린 것만 보면 먼저 보시면 적용 범위가요. 주택이 높고 상가에만 있어요. 적용 범위가. 주택이는 없어요. 이런 봐봐요. 주택은 보증금이 얼마나 따지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따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가는 항상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증금에다가요. 보증금 플러스요.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을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환산보증금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만약에 서울에서요. 보증금 2억이에요. 월세가 300이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얼마죠? 이게 300에다가 100을 곱하면 3억이 되죠? 3억에다 2억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5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환산보증금. 이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상가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상가들이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광역시, 뭐죠? 과밀역적권역이죠? 인천시하고요, 경기도 과밀역적권역, 그 다음에 부산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이제 뭐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봐봐요. 거기 보시면, 그러면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서울특별시가 6억 1천이에요. 이번에 바뀌었죠? 6억 1천. 알겠죠? 6억 1천이에요. 6억하고 1천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수도권에서 과밀역적권역에서 서울특별시 제한돼서 부산광역시죠. 부산광역시 여기는 보니까 기장군이라고 하는 데에 기장군을 포함하면 5억이에요. 이것은 5억. 알았죠?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5억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어디를 지금 따지면 세종시가 들어와 있고요. 파주하고 화성이 여기가 들어와 있어요. 파주하고 화성. 알죠? 그래서 뭐냐면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파주시. 옛날에는 광역시하고 뭐 어디가 있었냐? 4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만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어디가요? 세종시, 파주시, 그 다음에 화성시가 들어왔어요. 화성시. 화성 동탄 있죠? 네. 거기가 뭐 요즘 엄청나게 핫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종시, 파주시, 그 다음에 화성시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광역시에.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죠. 기타 지역이 그게 이제 어디냐면 그것이 2억 얼마죠? 7천이에요. 그래서 3억 9천, 2억 7천 이렇게. 3억 9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2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6억 천이고 5천이죠. 6억 천에다가 5억이죠. 5억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얼마 뺐죠? 1억 천을 뺐죠? 1억 천을 빼면 3억 9천이에요. 또 원래 1억 천을 빼면 2억 8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억 7천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아무튼 6억 천에다가 1억 천씩 빼. 1억 천을 빼면 5억이고 5억에서 1억 천을 빼면 3억 9천이에요. 근데 그러면 2억 8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억 7천이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억 천씩 뺀다. 왜 이렇게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만약에 봐봐. 서울시에서 보증금 3억이에요. 월세가 350 이렇게 해봐. 그럼 3억에 350면 어떻게 돼요? 3억 5천이죠? 3억 따면 얼마 돼요? 6억 5천이죠? 그럼 6억 5천이면 서울시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못 받냐? 그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몇 개 또 받는 것들이 있어.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따 밑에 봐봐. 밑에 3항을 봐봐요. 밑에 3항은 1항 단세도 불구하고 3조의 대항력이죠. 대항력 인정받아요. 처음 쉬운 거. 사업자 등록하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5년의 기간을 보장받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을 보장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뭐다? 6억 천을 초과하는 임대차. 원래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데 이런 것들도 예외적으로 어느 걸 받나 다 못 받는 게 아니고 권리금 받고 대항력 받고 그 다음에 또 뭘 받는다? 5년의 기간을 보장받는다. 이런 것들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선 변제.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우선 변제권이 나왔죠. 작년에 이게 여기서 시험에 났단 말이에요. 작년 문제가. 우선 변제권. 알겠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대항력을 인정되는데
그래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5년 기간 보장, 그 다음에 권리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년에 시험이 났다. 자, 기억 보세요. 상가 건물이란 것은 뭐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 거기 줄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 거기다가 여러분요 뭐라고 쓰냐? 사업자 등록 대상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면 이런 보면 종중 건물 있죠. 종중 뭐죠? 종중에 가는 것은 돼 안 돼? 사업자 등록 해 안 해? 안 하죠. 동창회 사무실, 종중 사무실, 동창회 사무실 돼 안 돼? 안 되죠. 왜? 동창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상가를 빌려도 무조건 상가를 빌렸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고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 영리. 알죠?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영리를 목적 줄고 봐. 그래서는요 거기 법인은 적용이 돼. 법인. 이게 바로 달라요. 이게 바로 주택하고 다르죠. 여러분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인이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다. LH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네 가지 아니고 세 가지. 이것만 적용이 되죠. 그런데요 상가는 다 돼. 다. 상가는 법인의 경우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 돼.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상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고 실제 용도.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서 아까 우리 주택에서 첫 시간에 뭘 배웠죠? 상가인데 그것을요 원룸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공부상은 상가로 됐다 해서 상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용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으로 간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공장. 요즘 학생들 가끔 공장이나 창고로 물어본 경우 있어.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것이 뭐죠? 상가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죠. 공장은 창고도 아니다. 그래서 상가도 아니다. 그러면 공장이나 창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실제 용도라고 그랬죠. 분명히.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요. 20평이에요. 공장이 20평에서요. 여기서 도금 작업을 해요. 뭐 다른 건 이렇게 도금해서 팔겠죠. 그런데 너무 공장이 적은 옆에다 컨테이너를 두 개를 둬가지고요. 하나는 사무실을 쓰고 하나는 여기서 판매를 했어요. 판매. 알았죠? 이런 경우도 원래는 어떻게 하죠? 공장 안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공장 그 옆에 한 기퉁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영업장을 둬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다? 영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면서 영리. 그러면 상가로서 보호를 받는데 그냥 물건만 만든다? 그러면 상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공장이 적어가지고 옆에다 컨테이너 두 개를 두고 하나는 사무실을 쓰고 하나는 물건을 판매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를 뭐로 볼 수 있다? 상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창고도 마찬가지죠. 이런 보면 저기 창고가 뭐죠? 물류창고 같은 데 보면 여기서 뭐냐? 도매업, 소매업 개시 이런 게 돼 있어. 도매업, 소매업. 이런 물류창고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구라든가 또는 요즘 같은 보면 아웃도어 같은 매장들 있죠? 그런 매장들 보면 거기서 직접 소매업도 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는 물류창고이면 창고인데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다? 영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로 볼 수 있다? 상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준용되고 똑같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하고 똑같아. 알죠? 주택하고 똑같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 끝에 써 3번 옆에다가 주택과 동일. 알겠죠? 주택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4도요. 일시사용도 주택과 동일해. 그런데요, 여러분요, 앞에 적용 범위 봐봐, 적용 범위 앞에. 적용 범위는요, 상가만 있어, 상가만 있어. 그건 주택은 없어. 적용 범위. 그건 주택은 없다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죠? 이 대항력은 주택과 상가가 똑같아. 다 있어. 근데 단지 뭐만 다르냐?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죠. 근데 상가는 전입신고를 못하죠. 그래서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알겠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돼 있죠? 그런데 주택은 뭐라고 돼 있다? 주택은 전입신고예요. 주택은 전입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전입신고를 뭐라고 그랬죠? 주택에서는 전입신고를 뭘 때 신고를 한다고 했죠? 신고? 주택의 신고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수리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가는요,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 이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법조문에는 신청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뭐냐? 사업자 등록이에요. 등록을 하고, 등록. 여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이에요, 판례는.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은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 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증을 교부, 이렇게. 등록증은 틀린 것이에요. 세 가지로 구별해야 돼. 알았죠? 법조문에는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판례는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 틀린 질문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안 돼. 교부.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틀린 질문은 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알겠죠? 그래서 2번 사업자 등록은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전속 요건이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3번에서 그러면요, 사실상 폐업했단 말은 거주한다 안 한다. 주택으로 보면 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사실상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가 주택에서 여러분요,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임차인의 간접점유자 전입신고로 봐주죠? 똑같아.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럼 임차인 간접점유자의 사업자 등록으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4번은 보면 폐업신고하죠? 폐업신고. 폐업신고는 뭐가 똑같아요? 주택의 전출신고하고 똑같아. 그 말은 사업자 뭐죠? 대항력이 없어져. 폐업신고하였다 대항력 없어져. 다시 동그라미 다시. 그럼 폐업신고했다가 대항력 상실이죠? 이 대항력이 소멸하는데요. 상실하는데 다시 사업자 등록하자. 다시 사업자 등록. 그럼 그대로 전속을 해. 그대로 전속을 해. 아니 뭐죠? 사업은 그대로가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사업 대항력과 우선배정권이 전속을 해. 그대로 전속한다 그러면 안 돼.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배정권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제 소재지하고 사업자 등록의 소재가 뭐죠? 등기부상이 다르다 이 말은 등기부에는 1층 101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층 1호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경우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할 때는요,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니은이에요. 이런 봐봐.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거 보면 1호, 2호, 3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럼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것을 분할을 하죠. 여기는 이제 정면이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분할하고요. 여기 뒷면은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세 개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 호를. 이렇게 해서 뭐죠? 주는 경우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 문구점 주고, 여기는 분식점 주고, 여기는 뭐 세탁소 주고 이렇게요. 그러면 건물의 일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도면을 제출하자면 지금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면을 제출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분식점, 여기는 분식점이에요. 여기는 분식점이고, 여기는 약국이고, 여기는 병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보면은 사업자 등록이 병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101호인데 가서 보니까 병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구별의 인식이 가능한 경우, 알았죠? 이런 것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만약에 일부를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공무원이 착각하지 않는 한 반드시 뭐를 제출하라고 그래? 도면을 제출하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7번 봐봐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와 그 다음에 등록 사항 현황서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요. 현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황서는 어떻게 한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임차인을 확인하고자 발급한 문서로서, 알겠죠? 자, 등록상 현황서는요,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뭘 해준다? 발급을 해줘.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지금 이 상가 건물이 10개나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월세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보증금은 언제인지, 사업자 등록은 언제씩 다 끝났는지,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은 내가 아무래도 계약을 하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와 등록상 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구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현황사라든가 이런 거 딱 보니까 보증금이 2억에 만약에 500이 돼 있다. 500이다. 그럼 500이니까 5억에다가 2억이면 7억이죠. 그러면요, 아니. 전에는 구상가에서는 이 정도 아니었죠? 구상가에서 이래서 1억이고 300이다, 해봐. 30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억이죠? 5억이면 구상가에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신상가는 적용이 돼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현황사라든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봤을 때 구상가 보호법은 적용 안 되고 현재는요, 얼마 6억 1천이죠. 현재는 적용이 돼도 이 계약서가 여기서부터 계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다? 구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나 주택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저당권, 저당권이 만약에 2016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16년일 때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얼마인가 그걸 가지고 해.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이죠. 내가 지금 2018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2016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4억이었다. 알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요, 6억 1천이잖아요. 6억 1천.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 근저당권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2018년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갔는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얼마밖에 아니요? 월세 보증금 2억 원에요. 월세 250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봤자 4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걸 받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때 그 당시 소액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1번이 근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201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근데 그 근저당권이 4억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현재는 4억 5천밖에 안 돼서 6억 1천 안에 들어가지만 처음에요. 지금 1번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에 설정된 당시 소액 임차인 얼마다? 적용보험이 얼마다?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대항력의 전속이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 전속은 우리가 이것은 주택도 똑같아. 임대차가 종료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만 걸 봐. 전속한 것으로 봐. 그래서 주택과 동일해요. 알겠죠? 주택과 똑같고 경매의 경우죠. 임차권은요. 경매가 되면 소멸하죠. 그런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것도 주택과 뭐한다? 동일해. 주택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가 건물 양수인이죠.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뭐를 한다? 상가하고 주택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죠. 이 범위는 약간 다르죠. 약간. 알겠죠? 이것은 범위만 다를 뿐이지. 이런 지금 어떻게 됐죠? 이런 봐봐.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여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산시가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부산시가. 우리가 적용 범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적용 범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적용 범위하고 이게 최우선 변제하고 달라. 최우선 변제하고. 적용 범위로 보면 서울시가 있죠. 서울시.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하고 여기 뭐가 있죠? 부산광역시, 부산시. 부산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다? 광역시가 있고 어디가 있어? 세종시가 있고 파주시가 있고 화성시가 있고 그다음에 네 가지죠. 경기도 광주, 안산, 그다음에 용인, 김포 이렇게 네 가지. 네 개가 또 있죠. 여기 네 개 빅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 범위에는 부산시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최우선에는 부산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부산시가 여기에 들어가요. 최우선은 여기에 들어가. 여기 광역시에.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서울시가 2200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요. 과밀억제권역이죠. 1900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여기에 어디가 들어간다? 광역시 보면 여기 보면 봐봐. 세종시라든가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봐봐. 이게 없다니까 여기. 적용 범위에는 이게 있는데 적용 범위에는 있는데 여기 최우선은 없다니까. 알겠죠? 그거 조심하라고. 알겠죠? 적용 범위는 있는데 최우선은 없다니까.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알겠죠? 최우선 변제 받을 때는 어디로 간다? 맨 끝에 기타 지역으로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만 있다고. 됐죠, 지금? 부산광역시가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는 제2호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고? 광역시가 3호에 들어간다고. 어디에 들어가? 3호 여기 뭐다? 광역시가 여기 부산시가 들어간다고. 부산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있는데 여기 기타 지역에 보면 뭐가 나온다? 화성시 있죠? 화성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파주시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 있죠? 세종시는 여기 3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게 지금 엉뚱하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조심하라고. 됐죠? 자, 5번 보면요.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와 동일해. 그건 쓸 필요가 없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 미만으로 보면 1년으로 본다. 만약에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가를 6개월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가를. 여러분 지금 196페이지 보고 있는데 196페이지 임대차 기간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6개월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6개월로 계약하면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월로 계약하면 임차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항은요. 임대차가 종료되죠? 보존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항으로 본다. 이것도 주택하고 똑같아. 이것은. 알겠죠?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약간 달라. 봐봐. 법정갱신은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죠? 법정갱신을 쭉 보면 이렇게요. 여러분 주택하고요. 주택하고 상가가 어떻게 다르냐? 주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요. 임대인이요. 임대인, 여기요. 임차인 이렇게요. 임차인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기간이죠.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연체가 있죠. 이기연체. 이기연체가 있을 때 이렇게 법정갱신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요? 1개월 사이에. 기간은 몇 년? 2년. 연체가 되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상가는요? 상가는 이거는 있어, 이거는. 그런데요, 이건 없어. 기간은요, 몇 년으로 봐? 1년으로 봐. 이건 또 규정이 없어, 이거. 3기를 연체하면 상가는 뭐 법정갱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임대인은 6개월, 1개월, 상가도 임대는 6개월, 1개월인데 임차는 아무 규정이 없어. 상가는. 아니죠? 임차인은. 왜 그러냐? 왜 상가는 아무것도 없냐? 임차인은 뭐를 하냐? 임차인은요, 6개월에서 끝나기 1개월 사이에 뭘 할 수 있냐?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계약 갱신을 요구하니까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만 있다? 임대인만 있다. 임대인. 그래서 주택은요, 상가하고 주택은 임대인, 임차인이 다 있죠? 그런데 상가는요, 누구만 있다? 임대인만 있고 임차인은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은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그 다음에 연체가 되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이제 법정갱신이 있잖아요. 법정갱신 거기다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익 연체가 되면 주택은 안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요, 끝나기 1개월 전이고요. 여기서는 6개월에서 1개월이고요. 상가는 똑같은데요. 주택은 있어, 없어? 없고. 기간은 몇 년? 1년. 연체 기간이 있어, 없어? 이것은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이익이 연체가 되면 뭐다? 그러면 조심해, 봐봐. 이익이 연체가 되면 법정 갱신이 인정 안 된다고, 갱신이 안 돼. 여기는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없다고. 알겠죠? 법 규정이 없다고. 이런 3기를 연체하면 뭐 갱신 안 해준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밑에 임대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항 봐봐. 5항.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는 다음부터 몇 개월? 3개월이죠. 그래서 기간은 1년으로 보죠?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몇 개월이다? 3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10조 사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갱신 거절. 우리가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공유해서 지분의 과반수래. 관리 행위니까.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갱신하든지 거절하든지 다 과반수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것은 상가에만 있어. 상가. 주택은 없어. 오직 상가에만 있어. 상가에만. 이것은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주택과 다른 거 딱 보면 다 주택과 다 똑같잖아 이게. 그럼 주택임차에서 내면 되지. 상가에서 또 낼 필요 없잖아. 똑같은 문제를.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건은 상가에만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리금이 있기 전까지는요, 시험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권리금 있기 전에는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계약갱신 요구권만 시험에 나왔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보면 봐. 먼저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 뭐죠?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말을 해. 그러면 임대인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뭐를 못해? 거절을 못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거 뭐냐?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이렇게 암기해. 일단 이거 쓰지 말고 그거 다 있으니까. 그러면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 전부 상기한. 거기 보면 여러분 봐봐. 동그라미 해봐. 1호부터 까맣게 된 거 3. 부정한 방법이 부. 3호에 합의할 때 합. 밑에 지금 줄 다 조금씩 꺼놨잖아요. 그래서 삼부 합동으로 처리 중이다. 하나하나 찾아가봐. 찾아갔죠? 그러면 삼부가 뭐예요? 삼부가 뭐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부잖아요. 3부가 합동. 파멸된 거죠. 파멸. 처리하고 있다. 처리가 아니라 철의 중이야. 처리 중. 읽으면 연임법칙에서 읽으면 처리 중이잖아요. 알겠죠? 처리 중이다. 이렇게 중이다. 3기연체요. 3기연체.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해. 부정한 방법. 알겠죠? 합의로 보상을 해.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차를. 여러분 동의 없이 전대차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손을 해. 그 다음에 멸시를 해. 알겠죠? 철거 또는 의무로 위반을 해. 그 다음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중대한 사유.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지금? 자, 이제 먼저 봐봐. 먼저 8가지를 먼저 안 하고. 알겠죠? 여기는 7가지로 돼 있죠? 8가지 돼 있죠? 이걸 먼저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봐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것을 답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또 찾아봐야죠. 이걸 언제 다 암기해요? 그럼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다 암기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3부, 부정한 방법. 합의로 보상. 동의 없이 전대차. 합동으로 파손. 그 다음에 멸시시켰다. 철거한다. 의무로 위반했다.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알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를 이제 답을 할 것인가? 3기를 주로 몇 기로 바꾼다? 2기로 주로 바꾸죠. 2기. 왜? 주택이 2기니까. 부정방법이 더불어 나온 거 없어. 합의로 보상해줬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나가라고 보상해줬다. 2호하고 3호가 답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 다음에 4호는요. 동의 없이 전대차. 동의 없이 전대를 했죠? 알겠죠? 그 다음에 5호는 뭐냐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에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이게 중요해. 이런 봐봐. 여기 지금 계속 다른 데 시험에서 보면 여기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과실로 파손. 이럴 때는 갱신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여기 봐봐. 고의나 경과실로 파손. 그러면 이것은 갱신해줘 안 해줘? 갱신 안 해. 알았죠? 그다음에 그냥 경과실로 파손. 갱신해 안 해? 그럼 갱신해줘야 돼. 갱신을. 이런 봐봐. 여기 고의나가 뭐냐? 고의가 있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무조건 갱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시험에 꼭 뭐라고 하면 꼭 이렇게 나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갱신해줘야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가 고의잖아요. 그럼 이런 봐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는 말이 있죠. 악이가 고의라는 말이 알겠죠? 선이냐 악이냐? 선이인데 과실이 있느냐 과실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과실과 무과실은 선의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느냐? 선의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선의인데 과실이 없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쓸 수 있냐? 고의나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고의가 있거나 선의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 말이죠. 이 말이 고의가 있거나 고의는 없는데 선의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선의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고의나 경과실 그러면은 경과실이니까 된대. 그게 어떻게 돼? 고의가 이미 앞에 고의가 있는데. 구원법적으로 또는 아니에요, 또는.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앞에가 고의가 있거나 뒤가 중대한 과실일 건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갱신을 말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 이게 가장 잘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알겠죠? 이것을 뭐로 바꾸면 경과실로 파손시 갱신 거절 아닌데 거정 아닌데 갱신 거절을 못해. 그 다음에 6호는 전부 다 일과 멸실됐는데 목적을 달성 못해야 돼. 목적을 달성 못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4, 5, 6을 봐봐. 자세히 봐봐. 4하고 5하고 6을 자세히 보면 전부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지금? 그런데 7을 뭐라고 돼 있어?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7호는 전부다 일부가 아니라고. 일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뭐라고 됐어? 대부분이라고 됐다고. 대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전부나 일부라고 나오겠죠? 철거나 재건축을 하는데 무조건 철거나 재건축하면 안 돼. 밑에 가나 다야. 가나 다가 조건으로 붙어야 돼. 철거나 재건축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서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 사실을 고지해야 돼. 여기 어떤 사람이요 가끔 오면 뭐라냐면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 우리 내년에 철거 리모델링 하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대. 리모델링 하니까 그런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 돼요. 무슨지 알겠죠? 자기 멋대로 말 못한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요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 너 건물이 너무 늙어서 낡아서.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너무 낡으니까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는데 5년이라서 5년 보정하다가 그 건물 쓰러져가지고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안전사고라가 해가지고 건물이 안전사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안전진단 받아보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다른 법에 의해서, 여러분 도정법 있죠? 도정법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요? 다시. 자, 가로 돼 있죠? 이런 가는 뭐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체결 당시야. 체결 후 그러면 안 돼. 내가요 언제 재건축한다? 언제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너 좀 나가도 괜찮겠니? 이걸 미리서 특약으로 해야 돼요. 미리서.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특히 가호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체결 당시에 말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지금? 우선 알겠죠? 가나다 이렇게. 자 8호는요. 그 밖에 임차인에서 현재 의무로 위반하고 이 임대창계를 유지하기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요 임대인을요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서로가 임대인을 폭행을 했으면 이런 관계는 서로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 갱신을 중간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걸 처리 중이다. 다시요. 3이 뭐냐? 3기인데 2기로 나올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4호, 5호, 6호 중에서 특히 5호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다. 둘 중 하나다. 경과실 그러면은 갱신 거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6호는 뭐다? 멸실인데 그냥 멸실이 아니고 멸실이 됐는데 목적을 달성을 못해야 돼. 이거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고. 7호는요 전부나 일부가 아니고 뭐라 한다? 전부나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가지죠. 무조건 철거나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면 안 돼.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돼. 계약 체결 당시 우리 3년 뒤에 철거할 건데 3년 뒤에 신축할 건데 3년 뒤에 리모델링 할 건데 이렇게 미리서 고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전사고 염려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다른 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 어디를 전부나 일부가 아니고 전부나 대부분을, 알겠죠? 그랬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범위는 계약갱신 요구는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최초 동남이 지금 뭐 의미는 없지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을 해서, 알겠죠? 몇 년? 5년. 알겠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보통 상가를 보통 1년씩 계약, 1년이나 2년 계약해 주죠? 그러면 5년 안에 계속 갱신된다 이 말이죠. 그럼 5년 안에 계속 갱신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갱신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고. 어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2년 됐으니까 다시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하죠? 팔려고 하냐?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가 할지라도 갱신의 성질이, 재계약이 아니고 두 사람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재계약의 의미로 계약서를 새로 써겠다 하면 그건 갱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5년 동안에 100분의 5만 올릴 수 있는 100분의 5만. 옛날엔 100분의 9였죠? 작년에 바뀌었다고 100분의 5로. 알겠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다 100분의 5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려.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그럼 올리더라도 몇 년이 지나야 돼? 1년이 지났을 때만 올려. 1년이 지났을 때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하면 올릴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됐죠 지금? 왜냐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증감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규정은 기억,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법정갱신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기간을 5년을 연장해 줬어. 5년을 2010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을 딱 기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줬어요. 한 번도 올 수도 안 올리고 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간 거예요. 야, 너 5년 끝났는데 왜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가는 말을 안 했으니까 무슨 소리냐? 5년만 보정하는데 이렇게. 상가 이 사람 5년만 보정한 걸로 알았나 봐요. 5년은 최소한 보정하라 이 말이지. 5년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년째가 되기 몇 개월? 6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한테 나가라고 말을 해야지. 5년째가 되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래야지 임차인이 나가는 거지.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다시 1년이 또 연장이 돼. 1년이 또 연장이 돼. 법정갱신이니까. 법정갱신은 몇 년이다? 1년이죠? 그럼 모두 몇 년이 있는다? 6년. 그러니까 5년이란 말은 법정갱신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갱신이면 6년, 7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몇 년씩 계속 일하는 사람이 중국집에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면, 봐봐. 디귿 봐봐, 디귿.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 다시 또 계약을 좀 연장해 주세요 이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보증금 좀 올리고 월세 올리고 계약서 다시 씁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다는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가 되는 한, 알겠죠? 재계약이 아니다. 왜 그러냐? 재계약 동그라미 해봐. 재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페이지. 아까 우리 페이지 186페이지 봐봐. 186. 186페이지 보면 가운데 줄 그었어요? 가운데. 법조문을 가운데 보면 뭐라 나왔죠? 차임 증액 청구는 일방이 증액을 청구할 때만 적용이 되고 재계약 동그라미, 종료 후 재계약 동그라미 합의로 증액된 경우는 100분의 5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계약이면 자기 멋대로 올릴 수 있어. 1억에서 보증금도 2억으로, 월세도 100에서 200으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재계약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계약이 아니고 계약 갱신의 실질을 가지면은 얼마의 범위 안에서만 가죠? 100분의 5 안에서만 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5년 안에서 다시 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그럼 그럽시다 이렇게 했는데 계약서를 새롭게 썼다 이 말이죠. 계약서를 새롭게 썼다 해가지고 그것을 재계약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5년의 기간 안에서 기간도 연장해 주세요. 2년 했어.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계약 연장할 테니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를 좀 높입시다. 여기 높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재계약이면 자기 멋대로 온 게지만 계약의 갱신 5년을 범위해서 갱신 요건을 행사한 경우는 100분의 5만 원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다투기 싫으니까 그 사람이 달라간 대로 줬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무슨지 알겠죠? 네.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죠. 그럼 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것은 상가에만 있죠. 이것은 아까 말했죠. 권리금하고 권리금, 그 다음에 대항력하고 갱신요구, 방금 우리 봤잖아요. 갱신요구, 알겠죠? 이런 것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갱신요구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있다. 됐죠 지금? 다른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안 된다? 적용 범위가 적용 범위 없고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죠? 그래 참 웃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요 6억 5천이야. 하다 보니 한산 보증금 6억 5천. 그러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뭐만 돼? 권리금, 대항력, 갱신요구 이것만 인정되죠? 표준계약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월세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사람들은 월세를 6억 5천이야. 그러면 뭐죠? 우리가 증액감이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증감 100분의 5 이건 적용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요 판례가 말했냐? 법조문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려라. 100분의 5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제한은 못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주변이 얼마 하는지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려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나 또는 공가건,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알겠죠?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에요. 우리가 5% 증액, 5% 증액 제한이 있어 없어? 증액 제한이 없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도 없고 최우선 변제권도 없고 5% 증액 제한도 없다. 알겠죠? 이걸 알 수가 있죠. 무슨지 알겠죠? 자, 이건 차임 등에 관한 사항이죠? 차임은 몇 기다? 3기다. 이건 딱 법조에 나왔죠? 3기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밑에요. 이건 뭐 상식에 가까운 것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있고 을이 병한테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을이 갑한테요. 주인이 바뀐 걸로 할까요?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에 승계되죠. 여기 봐봐. 이렇게요. 이 사람이 월세 1억이에요. 1억에 이렇게 100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요 2달을 연체해서 2달을 연체했어요. 을이요. 그런데 중간에요 병으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 또 여기다 또 1개월을 또 연체를 했어요. 연체. 그럼 모두 몇 개월이다? 3개월인가? 이만해요. 3개월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따로 하는 거예요? 왜 따로 하죠?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연체를 거는 이것은 채권 채무죠? 채권 채무는 특정인과 특정이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한테 2번이지 병한테 두 번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2달 연체는 갑한테 연체한 거지 병한테는 한 달 특정인과 특정인 채권이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채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거나 해야 된단 말이죠.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 절차를 밟아야 돼. 채권 양도나 채무 인수 절차 이런 것이 없는 한 종전 임대인과의 관계가 새로운 제 양수인에게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봐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 승계되죠? 갖추지 않는 한 승계 이후 연체 차임이 3기 이상이 돼야 돼. 승계 이후. 알겠죠? 특정과 특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요 너무 얄밉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을 병한테 넘겼다. 너 2달 연체된 거. 그러니까 너 이제 한 달만 연체하면 너 큰일 난다. 이것을 병한테 양도하고 을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 알겠죠? 채권 양도했다고 통지해줘. 그러면 이제 을은 2번 연체한 상태에서 가는 거죠. 한 번만 연체하면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자, 차임등의 증감 청구죠? 차임등의 증감 청구는 이거는 바뀌었어. 얼마로? 100분의 5로. 절을 얼마에다? 100분의 9였죠? 100분의 9. 100분의 9가 100분의 5로 바뀌었어. 알겠죠? 그래서 100분의 5 증여의 경우 이렇게요. 100분의 5로 바뀌었다. 됐죠?
자, 그럼 오른쪽 기억 봐봐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차임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 표시이므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 경우, 알겠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 경우 이 말이죠. 그랬을 때요,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일방이 누구죠? 일방이 여기서는 일방이 보통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때 이 말이죠. 당사자는 합의로 증액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계약이라든가 뭐란다? 합의로 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액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의 5인데 100분의 9를 했다. 그러면 다 무효가 아니고 초과하는 것만 무효고 그 무효인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는 이것은 뭐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이죠. 이것은 주택과 상해, 주택하고 규택과 상해 약간 규정이 달라. 알겠죠? 그럼 여러분 먼저 주택을 어디로 먼저 보냐? 주택임대차를 먼저 한번 봐. 주택임대차에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면 증감 월차임 186페이지를 봐봐요. 186페이지를 보면 법조문 7조 2를 봐봐. 아까 우리 주택은 어떻게 됐죠? 주택은 얼마예요? 여기 봐요. 주택하고 뭐가 있죠? 상가가 이렇게 있죠? 주택은 연 얼마? 연일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얼마나 더한다? 3.5%를 더한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오시냐? 여기 199페이지. 됐어요? 상가를 봐. 상가를 말했죠? 일할, 이푼이라고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상가는 월차임 전환 산정률이죠? 그래서 일할, 이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또 뭐라고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죠? 이런 기준금리에, 여기는 5%, 3.5%를 더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상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금리에 배수를 곱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4.5로 곱한. 더 다르죠? 여기는 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한. 여기는 기준금리에다가 4.5를 뭐다? 곱해야 돼. 말이 다르다고. 그런데 여러분요, 이번에 제가 어디 가서 왔냐면, 중개업소 가니까, 중개사 협회에서인가 뭔가를 하나, 무슨 이렇게 책받치 같은 거 하나 줬더라고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기를요, 엉뚱하게 해놨더라고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맨 끝에 뭐라 써있냐? 본 것은 참고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조문으로 보라고 해놨는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이 다르죠, 말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다 이제, 구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하고 상가하고요. 알겠죠? 연 얼마다? 연일할. 여기는 연일할 얼마다? 2푼이죠? 기준금리에다가 더하기 3.5%죠? 여기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예요. 4.5. 알겠죠? 4.5로 곱해가지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4.5, 지금 기준금리 얼마죠? 그러면 2.5죠? 2.5에다 4.5로 곱해봐. 그럼 얼마가 돼요? 11.25. 오, 그러니까 비싸죠, 여기는. 여기는 비싸죠. 일할 2푼이나. 11.25하면 비싸잖아요, 여기가 두 개가.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는 완전 차이가 나버리죠. 기준금리 3.5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곱하라고 하고, 여기는 더하라고 했잖아요. 더한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곱한 비율이고, 말이 완전히 달라버리죠. 그러니까요, 4.5에다가 2.5로 곱하면은, 대충 여기하고 일할 2푼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죠. 여기는 일하는데, 기준금리가 2.5밖에 안 되고 6밖에 안 6%.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전대차 봐봐. 전대차에 대한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상가에만 있어요. 상가에만 있어. 알겠죠? 상가에만. 그럼 뭐냐면 13조를 보면 전대차에 적용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적용이냐? 동의 있는 전대차예요. 첫 번째 전차인도 뭘 할 수 있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전차인도. 그 다음에 뭐냐면 차임 연차와 해지 있죠? 3기 이상을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전대차도 적용이 돼. 그런데 중요한 말은 권리금 규정이 적용이 안 돼. 권리금 규정, 전차인한테는.
전차인한테는 권리금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우리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정을 하면 제정 이유서가 있어. 제정 이유서. 무엇 때문에 제정했다? 개정하면 개정 이유서가 있어. 근데 이 개정 이유서에 딱 보면 뭐라 나오냐? 개정 이유서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가 딱 나오는데 보면 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딱 나와. 개정 이유서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다 이 말이죠. 전차인한테는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차인한테는 권리금 규정을 적용한다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봐봐. 13조 재량에서 10조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는 전차인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임차인을 뭘 해서? 대위에서 임차인을 대위에서 갱신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 장 권리금이죠. 이제 상가에는 이게 중요하죠. 상가에는 아까 주택은요. 주택은 뭐가 중요하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죠. 아직 그게 들어오면서 아직 시험이 안 났어 우리. 알겠죠?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첫 해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첫 해부터. 알겠죠? 첫 해부터 나와가지고 권리금 규정에 관한 것이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죠. 그래서 나올 건 거의 다 나왔어. 나왔는데 그래도 상가에서는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계약 갱신 요구과 이 두 가지.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걸 처리 중이다. 이거하고 권리금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가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권리금이란 뭐냐? 권리금이란 이런 것이다. 그 정도. 알겠죠? 온 동네 돈으로 주는 거. 월세하고 보증금 빼고. 그래서 10조에 3 봐봐. 1항이 맨 끝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맨 끝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그래. 보증금과 차임 빼고 다 주는 거 다 권리금이라고 그래. 그럼 권리금이 뭐죠? 권리금? 그럼 권리금 보면 뭐냐면 두 번째 쪽 봐봐. 영업시설이죠? 이것을 뭐냐면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죠? 그 다음에 뭐란다? 영업권리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설 권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금을 따질 때 두 가지로 따지는 거예요.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는요.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냐?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감가상각. 보통 1년에 20에서 30% 정도를 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술집이다 그러면 인테리어가 벌써 3년 그러면 뭐 별거 없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30% 정도 까이겠죠. 근데 보존 같은 게 잘 돼 있다 그러면 뭐 20에서 30% 사이에서 까면 돼요. 뭐죠? 시설 권리금 같은 것을. 알겠죠?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죠. 자, 권리금 이렇게 돼 있죠? 자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돼서 이런 경우 있죠. 원래는 권리금이 임차인, 임대인한테 권리금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돼.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런 보장된 기간 동안에 이용이 불가능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금을 내리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죠 내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줬어. 2천만 원. 1년 만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그만둬. 그럼 1,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노량진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는 그건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종중 건물인가 봐요. 종중 건물을 한 부동산에다가 전속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사무실에 여기에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권리금이 7천이요. 권리금이 7천인데 이 부동산에서 자기가 5천을 먹는데요. 5천을 권리금을.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말라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2천만 준 거예요. 2천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권리금 이 사람한테 왜 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고모가 저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랬대요. 그럼 당연히 고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혹시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대요. 고모가 좋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왜냐고 묻지 말고 좋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은 사람 같지 않다 그랬죠. 이러면요 이 부동산에서 왜 권리금 5천을 먹죠? 부동산에 5천 먹은 거 봤어요? 부동산에 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 다 챘죠. 이 사람이 자기한테 2천만 주니까 자기는 나는 이건 넘길 수 없다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바로 그 옆에 건물에다가 부동산을 오픈했어. 자기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권리가 뭐가 없다.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대로 모든 간판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모든 걸 다 가지고 간 거야 옆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는 건데 자기는 여기다 2천 주고 여기다 5천 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7천원 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내가 가서 돈 돌려달라 해라. 그 사람한테 좋게 말할 때.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가 똑같냐?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거 여기서 중간에 가르친 거랑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횡령이나 사기나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알겠죠? 돈 돌려달라니까 돈은 돌려받았어요. 돈은 돌려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하면서 여기 이 건물에 계약하면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이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1,000만 원을요.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일단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걸 이제 주인은 안 준다겠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뭘 어떡하냐? 가서 얘기해라.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계약 조건이 이런 것이다. 저거를 권리 연계방송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 사람이 7,000원 정해서 저 사람이 먹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얘기를 해라. 얘기했죠. 그랬더니 지금 얘기하지 말고 5천 받으면 그래서 이제 5천 받았나 봐요. 5천 받았으니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냐? 이제는 가벌이 바뀌었죠.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얘기해라. 임대인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절대로 안 알려준대요. 그러면 안 알려준대. 그래서 어떻게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안 알려줄 수 있냐고요. 자기가 대리인도 아닌데요. 대리인도 있어 뭐라도. 그럼 구정 가서 얘기해라. 그 사람은 임대인 전화번호는 안 알려준다. 그럼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송을 하다 보면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주소지는 있으니까 전화번호 없어도 소장 날리면 되죠. 아니면 찾아가든지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요? 저 사람이 5천 먹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가더라. 그런데 나는 끝까지 받았다. 이 이야기를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이 사람한테. 알겠죠? 그리고 이쪽 이상 이제 5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업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권리금이 7천인데 2천만 받았냐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내가 확인해보겠다. 이게 무슨 사정인지. 그러면 당신 내 고모가 쫓아올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는요, 고모가 나쁜 사람이죠. 그럼요? 딱 보면 어떤 거예요? 고모하고 둘이요, 반띵을 했든지 뭐라 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내가 얘기한 걸 자기는 고모한테 얘기했더니 고모가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 돈을 받아는 줬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딱 얘기했죠. 고모 좋은 사람이냐? 내가 왜 그거 물어본 줄 알겠느냐?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천 찾았는데 이제 뭘 못 찾냐? 차를 지금 이제 계약금을 못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상가 공부를 할 때는 다 조건이 이것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은 그거 몰랐으니까, 주인하고는 몰랐으니까, 물론 주인한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데 뭐라 할 수 있다? 중개업자한테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알겠죠?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런 계약을 안 했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계약금의 의의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계약금이란 말하고, 권리금이라고 권리금 계약이란 말은 달라. 권리금은 아무튼 보증금하고 월세 빼고 준 거 권리금이죠. 근데 권리금 계약은 뭐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새로 들어온 사람이죠?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신규가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지금 임차인한테 주는 거. 그럼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죠? 이런 방행이 금지 봐봐. 참 웃기게 되는데 법조하고 10조에 사가요.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3개월부터 임대차 종료, 3개월이에요. 6개월 아니에요. 3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언제를 방해할 수 있어요? 3개월 전에 방해할 수 있어. 기간 끝나면 종료하고 난 다음에 방해할 수 있어. 우리가 기간이 끝나도 사람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죠. 나 그 사람하고 계약 안 해도 돼. 알겠죠? 계약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방해하면 안 돼요? 3개월에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방해하면 안 돼. 그 외에는 방해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법조문이에요. 좀 문제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다만 제10조 제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방해 행위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봐봐. 제1로 임차인이 여기 봐봐.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이 거기에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해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해가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런데 법조문 딱 보면 뭐라고 했냐? 10조 제1호가 뭐라고 했죠? 제 밑에 그 10조 1호가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이 조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임대인이 수수하는 거.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하면 방해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법조문 한번 다시 읽어봐. 그 위에 10조의 4 읽어봐. 자,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담 갖고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다만 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밑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 이게 아니단 말이잖아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만 있으면 위에가 뭐라고 나왔어? 두 번째 줄 봐봐. 종료 담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가 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밑을 해가지고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 위하고 밑에하고 지금 그 위에 지금 10조의 제1항에 보면 위에 글단하고 다만하고 말이 정반대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읽어보면 1호, 2호, 3호, 4호가 방해행위야. 1호, 2호, 3호, 4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다만 다음 갖고 해당한 사유가 있을 땐 그러하지 않냐다. 그럼 방해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밑에가 있으면 안 되는 말이지. 알겠죠? 그리고 1, 2, 3,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봐봐. 그래서 1호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알겠죠? 사람 데려왔는데 신규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못 주게 하거나 권리금 받아버리면 안 된다. 2호.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못하게 또 막어. 자기한테 달라고 하거나. 또는 또 뭐다? 임차인이 주소한 임차인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게 제일 많죠. 이게 원래 100만 원이에요. 주변도 다 100만 원이야 시세가. 그런데 임차인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계약 못하게 하려고 200달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주변 시세에서 너무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무도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렇게 방해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1호, 2호, 3호를 딱 보면 아무튼 임차인이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무슨 짓 하면 나쁘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이제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데려오는 자와 임대차 체결을 아무 사유도 없이 거절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봐. 그 다음 잠깐만. 정당한 사유.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곳으로 봐. 다른 걸 뭐다?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 봐.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 1호, 2호, 3호, 4호. 임차인이 수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또는 2호는요.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좀 먼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1호, 2호를 한번 보면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임대인이요. 새롭게 온 임차인이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지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그걸 도대체 그건 무슨 재주로 알죠? 아니 새로운 사람 언제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와가지고 내가 저 웃는데 저 사람 옷 딱 보고 월세 지급 능력이 없는데 이걸 도대체 이걸 무슨 재주로 아냐고 이걸. 나는 이거 1호하고 2호하고 이거 보면은 이게 뭐 때문에 이거 써놨지? 이게 정말 신기해요. 알겠죠? 이걸 무슨 재주로 아냐고. 야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알죠? 자 그러면 그런데 3호하고 4호는 의미가 있죠. 3호는 봐봐 1년 6개월 아까 우리 뭐 했죠? 상가는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안 했다잖아요. 그럼 영업이 없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그건 의미가 있죠. 상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을 안 했다잖아요. 그런 건 없지. 그건 의미가 있죠. 그런데 4호 봐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지금까지 우리 다 누가 선택했다 했어? 임차인이. 근데 여기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한테 권리죠. 임차인이 못 잡아서 임대인이 가서 잡아왔는데 둘이 임대차 권리금 주고받고 난리 쳤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몇 년? 1년 6개월 이상. 이런 경우는 거절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외에는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절하면 안 되는 게 다 뭐예요? 다 왼쪽이 다 뭐예요?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 다 이거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죠? 그걸 방행이라고 그래. 언제부터 언제? 끝나기 3개월, 6개월 아니에요? 3개월에서 몇 개월이다? 종료시까지. 3개월에서 종료시까지. 몇 년?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 임대인이. 그런데 임대인이 왔는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아먹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방해행위하고 정당한 사유. 이게 지금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알겠죠 지금? 지금 나머지는 다 나왔다니까? 권리금이? 근데 이게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손해배상 봐봐. 손해배상 이것은 두 번이나 시험이 나왔어. 알겠죠?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범위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참 웃겨. 두 번, 이 양 봐봐. 이 경우 손해배상, 만약에 그러니까 방해했어, 임대인이. 그럼 손해배상 이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맞죠? 왜냐면 권리금 못 받겠으니까 이거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랬죠? 봐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6천만 원을 주려고 했어. 이거다고. 이건 정확하게 나오죠? 새로운 사람이 얼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학원이 기간이 끝나면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예요? 그걸 무슨 제주를 알아요?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아니, 이걸 알아야지. 둘 중에 하나. 이게 4천이다 그러면 4천을 손해배상으로 하고, 이게 8천이다 그러면 이거 6천을 손해배상을 한다.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을. 그런데 신규 임차인한테 주기로 한 권리금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아니,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산골에 있는 집도 산촌이 많이 찾아가면 권리금이 막 커, 저거. 크죠? 이런 봐봐. 어떤 사람도 오면 부동산 중개업 어디 하냐면 대로변, 사거리 대로변에 있다는 거야. 좋다고. 좋을 수 있죠. 차가 다 지나가는데 누가 요즘 걸어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옛날에 사거리가 괜찮았죠. 아파트가 아닌 한, 사거리는 큰 대로변은 차가 지나가. 멈추면 사진 찍혀 5분 있다가, 딱지 뗀다고. 여러분, 사거리가 좋아요?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달라. 중개업은 가서 머리 한 설명을 듣고 물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장시간 있어야 돼요. 적어도 30분, 40분. 어디다 차로 주차할 거야? 알겠죠? 그냥 사거리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차라리 좀 더 가가지고 여기 어디 있거나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사거리는 강구효과는 있을지 모르지. 강구효과.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걸어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냐고. 아무튼요,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 3년. 종료한 날이에요. 방해가 종료한 날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해요. 시험에 3년인데 소멸시효예요. 이게 시험에 2번 나와서 한 번은 뭐라고? 방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 틀린 걸로. 한 번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가로로 닫고 3년 이렇게 2번 나왔다니까 이게. 임대차가 종료지 방해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무슨 알겠죠? 임대차가 종료라고. 방해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임차인의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권리금 적용 제를 보세요. 아직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 줄고 1호 맨 끝에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준대규모 점포. 그러면 SS 마켓이라고 있죠? SSM이라고 해서. 알겠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대규모 점포는 상시 운영되고 해당 면적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00. 알겠죠? 뭐 총 면적이 3,000 이상.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3,000이 얼마죠? 1,000평이니까 1,000평 정도 가까이. 알겠죠? 이 정도 이상의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는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로서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슈퍼마켓이라서 SS 마켓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건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2호는요, 국유재산.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권리금이 없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그 다음에 공유재산. 이것은 권리금이 없어. 이건 시험에 안 났어 아직. 알겠죠? 적용이 제외되는 건. 됐죠? 지금 권리금에서 나온 것은 지금 손해배상에서만 지금 연속 2번 났어.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가 안 났냐? 권리금 애수 기회 보호 있죠? 방해행위 아직 이게 시험에 안 났단 말이죠. 알겠죠? 대규모, 준대규모,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아직 시험에 안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죠?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금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 다른 것은 그럼요 필요가 없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요.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